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대통령 중심 제도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장관에서 그 뜻이 우리가 선택한 국민이 선택한 정당이 그 정당의 정책을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그러한 전체적인 국가의 이 제도와 거버넌스 제도가 그대로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 대표님이 그것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통계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 안에 있는 20대, 30대 청년 국회의원들의 각 나라별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1등인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국회의원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그래도 15%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20대, 30대를 합쳐가지고 겨우 3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253개 중에 만 39세가 최연소였습니다. 이렇게 국회 구성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또 남성 중심이고 여성들도 많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역구라는 것 자체가 가진 기득권 때문입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려면 돈이라든지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의 등가성 때문에도 한편에서 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회 구성이 편향되는 것, 기득권 중심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 중심제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이 정치학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치학계에서 잘못된 이론이 뭐 이 비례대표제하고 대통령제는 안 맞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OECD 국가 36개국 중에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는 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순수한 이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혼합형이고 특히 칠레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좀 보충을 그래서 권력 구조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제 홍성근 선생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이제 우리 장재원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 이론입니다. 뭐 정치학자시니까 아마 반대편의 이론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정당 민주주의, 정당을 하나의 사익 집단으로 보는 그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대표제를 배척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순수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순수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영국은 비례대표제를 취하지 않습니다. 즉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궁합이 맞는 거다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